안녕하세요. 국풍인천 초중등 담당 박세영 부장입니다. 어머님들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다니고 있던 학원을 멈추신 분도 계실 거고 꾸준히 잘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초중1까지는 시험이 없는 학년이라 중학교 2학년 이후에 자녀를 둔 어머님보다는 부담감이 조금은 적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학원은 꾸준히 오고 있는 학생과 3월부터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입장에서 잠깐 멈추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학생과 멈추고 있는 학생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이후에 다시 학습을 시작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머님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에 앞서서 당일 설명의 특전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오늘 등록을 하시는 어머님들은 설명회 등록을 해서 10% 할인이 될 거고요. 3개월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은 20%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명회가 끝나기 전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20% 할인을 적용해서 등록을 해드릴게요. 설명회를 들으시다가 등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톡방이나 채팅창에 학생 이름과 학교를 알려주심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강의 순서는 화상 아카데미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초중1 국어 프로그램 안내, 그다음에 리딩 국어, 리딩 영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화상 아카데미에 대해서 중계강 원장님이신 홍기상 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풍이천 중계관 원장 홍기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아카데미, 코스 화상 아카데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머님들께서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아이들이 개학이 연기가 되면서 학습 상태가 굉장히 불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이제 학습 상태를 점검하는 그리고 발전시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아카데미와 온라인 아카데미의 단점을 모두 버리고 하이브리드 아카데미, 코스 화상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이브리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엔 오프라인 강의를 바탕으로 온라인 SLS, 화상 피드백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화상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거리라든지 시간이 안 되거나 집이 멀어가지고 오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대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좀 사회적 이슈 때문에 좀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는 상태에서는 코스 화상 아카데미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 화상 아카데미는 온라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SLS 시스템, 그 다음에 화상 피드백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 강의도 인강으로 해가지고 여러 형태의 인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아이들이 온라인 강의나 화상 피드백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실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녹화된 문제풀이 영상 같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실시간 화상 아카데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온라인 아카데미랑은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 화상 아카데미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SLS 인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2단계로 교재 학습을 하게 되고요. 3단계로 화상 피드백 수업, 4단계로 온라인 과제 학습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총 4단계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단계 안에서 SLS 인강학습과 교재학습 모두 실시간 인강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 국풍이천은 굉장히 많은 강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대 국어 강사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간별로 어떠한 시간표도 가능하고요. 게다가 영어와 수학까지도 저희가 이제 화상 강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자, 하이브리드 코스 화상 아카데미의 특징에서 현장 강의와 인강입니다. 인강의 형태는 총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강의 줄여서 현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념 강의, 그죠? 어려운 지문에 대한 개념 강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문제풀이 강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자심차게 내놓는 화상 강의가 있겠죠. 이 화상 강의는 실시간 강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강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듯이 옆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타이핑을 치시던 이렇게 펜슬로 쓰던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실시간 소통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풍아 뭐가 궁금하니 하면서 이렇게 국풍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코스 화상 아카데미를 접한 아이들은 다양한 인강 콘텐츠에도 굉장히 한번 감탄을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이 화상 수업에도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고, 거의 100% 가까운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제 SLS라고 하는 굉장히 진보된 문제 은행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SLS에 무려 130만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화상 아카데미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클리닉입니다. 이게 이제 화상 피드백인데, 이 화상 피드백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죠. 이게 선생님이시고 이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선택지 같은 것들 이렇게 강조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 틀린 문제들을 다 일일이 찝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을 위한 또 진단평가도 있는데요. 이게 좀 뒤에서 SLS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아이들이 긴장을 놓치지 않는, 그렇죠? 긴장을 놓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자기는 잘해요. 점수가 높습니다. 나쁘지 않은 점수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 문법 부분이 거의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 문법 부분이 틀린 것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1대1로 또 문법 클리닉 같은 거, 그죠?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코스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이브리드 코스 화상 아카데미에서 또 이제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실시간으로 또 그리고 다수의 강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화상 내신 국어 수업이 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인강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수능 강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수능 강의뿐만 아니고 이런 내신 수업조차도 화상을 통해서 다 진행된다는 거. 1대1 수업 더 좋습니다. 아이에게 더 신경 써줄 수 있어요. 화상 1대1 수업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이 아무리 먼 거리, 그리고 소규모 학교라고 해도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의 학습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코스 화상 아카데미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 온라인 인강, 온라인 SLS 화상 피드백, 이것이 있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저희 국풍 유치원과 한번 인연을 맺으신다면 화상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들 잘 들으셨죠?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일방적인 수업인 인권과는 많이 차별화된 수업인 거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화상 수업은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학생들이 벌써 100명이 넘었거든요. 네, 수업 후에 문자 발송 및 수업 피드백은 물론이고 다음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학생들의 학습 진행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체크가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초중1 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계관 초중등 팀장님이신 송홍찬 팀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순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순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번 발표는 독서 논술이 왜 국풍이천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과목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단계별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4, 5학년과 초육 중1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독서 논술인가? 자,
국풍이천이 워낙 입시에 강한 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수업을 진행할 것이지 왜 독서 논술을 하는가? 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50 그리고 78.5, 2500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먼저 50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에 대한 비율입니다. 지금은 이제 40점이 제일 높은 비율이지만 점차 이제 5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서술형 문제를. 왜 서술형 문제를 끌어올리려고 하느냐? 자, 서술형 문제는 이제 2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는 단순한 암기 정도로만 풀어 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4점짜리 문제만 있나요? 아니죠. 6점짜리 문제도 있습니다. 5점짜리 문제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학교 을지중학교인데, 이 을지중학교 말고 다른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점짜리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10점짜리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본인이 직접 생각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고력이 필요하고, 결국 이 문제는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필요하다. 자, 또한 수행평가가 점차 강화됩니다. 자, 수행평가가 강화되는 거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필평가만으로 학생들의 특성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 프로젝트식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팀을 짜서 발표도 하게 해보고, 어디 놀러 가서 아니면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감상문을 써보기도 해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평가하게 되는데, 자, 이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이만 먹으면 저절로 커나가나요? 아니죠. 단련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글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글을 쓰더라도 국풍이천에서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가 기본적으로 첨삭이 들어가는데, 첨삭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학생의 기본 실력이 없으면 대신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실력이 없으면 수행평가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실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독서 논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입시 전형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수능 40% 권고가 아니라 이제 확정이 났죠. 그런데도 이제 나머지 60%는 중요한 거는 확정이죠. 왜냐? 자, 수시로 들어가는 거는, 수능을 안 보고 수시로 내신으로 들어가는 거는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가지 어떤 게 있죠?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적성고사 있고 논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적성고사 어떻게 되죠? 폐지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교과전형. 교과전형 전에 논술을 봅시다. 논술은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적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부 교과와 종합인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형이냐? 자, 1등 하면 100점입니다. 2등 하면은 99점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등수별로 그냥 나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과로만. 자, 학생들 내신 점수로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1등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 맞지.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만약에 이런 교과 전형을 서울대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저는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물론 아들이 생기면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저기 울릉도로 갑니다. 어디 산골 마을로 가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죠? 분교로 보냅니다. 분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1등을 시켜요. 사실 분교에서 꼴등해도 괜찮습니다. 분교 학생 수 몇 명이나 되는데요? 한 3, 4명 되겠죠. 꼴등해도 3등, 4등입니다. 자, 이거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자, 너무나도 형평성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끝까지 붙잡고 놔주질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고력을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지금 앞에서는 2500이라고 했는데 3000자라고 적혀 있죠. 작년 수능 가장 어려웠던 40번 문제가 3000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40번 문제 지문은 어땠죠? 바젤 협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수능 출제위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문학 유형도 조금 바뀌는데, 자, 출제 기준이 형평성을 위해서
비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걸 선택하느냐,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모두 다 아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걸 내요. 그렇게 되면 출발선이 동일해지죠. 그러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얼마나 이 글을 잘 읽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놓고 여기다가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바로 사고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계별로 독서 논술, 기본 독해를 완성시키고 국어 기본 개념을 그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본 개념을 잡아 나가면 중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고 중3 때는 완전히 고등학교 과정을 풀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했다면 2년은 벌어들이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 고3 되면 어떻게 되죠? 남들보다 2년 더한 거죠. 재수하고 삼수생과 동일한 시간을 국어를 풀었다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동일하게 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극상위로 가는 거고요. 당연히 성적 향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커리큘럼입니다. 논술 90분과 국어 90분. 자,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죠. 단계별 목표가 초등학교 4, 5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독해 완성이라고. 자, 국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초등학교 4, 5학년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동안 논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가장 먼저 이제 학생들의 어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휘어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 논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어휘어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핸드폰,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뭐 보죠? 유튜브 봅니다. 영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활자를 보지 않습니다. 글자를 안 봐요. 글자랑 익숙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어휘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등부까지 계속해서 어휘어법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파벽비거, 입신양명, 격정, 계몽, 여기에 나오는 이 한자들을 다 외울까요? 한자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알면 좋죠. 근데 대학교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격이라고 하는 글자는 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어휘의 사용이 됐구나 라는 것만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떤 거에 도움이 되냐면 어휘력이 서로 어휘가 얽히고 설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파벽비거를 알아요. 근데 파벽이라고 하는 게 벽을 깨트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파자는 깨트리다라는 거구나. 그러면 같이 알게 되는 게 파죽지세의 파자도 깨트리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특히 이제 한자어가 자주 출제되는 게 비문학 과학지문입니다. 자, 비문학 과학지문에서 한자어가 딱 나오면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맥락상으로 한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개념을 잡아요. 그 다음에 어휘에 있는 글자를 보고 확실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모르는 어휘가 나오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휘어법이고요. 자, 그 후에 독서 논술이 진행이 되는데, 이 독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자, 쭉 문제를 풉니다. 근데 문제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오고요. 자, 책을 읽어오면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아이들과 의견을 나눈 후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느냐, 문제를 먼저 봐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했죠. 자, 그러면 원하는 바를 찾았어요. 생각을 해서 제시문을 봅니다. 제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2번 생각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을 씁니다. 답안을 쓸 때 어떻게 되죠? 생각하면서 쓰게 되겠죠. 자, 물론 여기에서 그냥 무턱대고 너네 읽고 풀어라 라고 안 하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죠.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고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독해면 독해, 적용이면 적용, 비판이면 비판, 이런 것들에
가이드라인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게 본인의 사고 레시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판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데, 자, 이런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렇게 조를 짜게 되고, 조를 짜서 토론과 스피치도 진행을 합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핸드폰을 보고 노는 게 아니라, 자, 3명이 한 조가 돼서 지금 한 명은 자료 조사를 하고요. 한 명은 지금 머리 싸매고, 사실 얼굴 가리는 겁니다. 자, 머리 싸매고 대본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입론 혹은 이제 큰 가이드라인을 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스스로 역할을 맡아가면서 발표도 해보고, 자, 그리고 디베이트를 위해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각자 입론을 작성해보고 예상되는 반론을 잡아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자, 그 수업 전에는 학생들에게 이제 자료조사를 숙제로 내주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최상위반 학생들이긴 하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최저 임금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본인들이 세운 입론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학생들의 사고력을 조금 키워준다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국어 수업할 때 개념 확인 이거 계속 떠들어다 볼까요? 안 봐요. 왜 그래요? 자, 보통 이렇게 개념 확인을 보는 학습 방법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줍니다. 보통 이제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습관이 나오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학생들이 문제집을 딱 받아요. 그러면 시가 나온다고 치면 시 앞에 아니면 시 바로 뒤편에 시를 해설해준 개념이 있습니다. 시의 해설이 나옵니다. 그 해설을 보고 시를 감상을 하고 문제를 풀어요. 결국 뭐예요? 시를 분석해 놓은 게 아니라 시를 감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떠들어만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문제는 뭐다? 빈칸 채우기처럼 개념 확인, 해설, 그거 보고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시를 암기하게 된다는 거죠. 시에 대한 개념, 해설을 암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능 때 실제로 수능을 본다면 수능 때 다 아는 작품이 나오나요? 이 세상의 모든 시를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모르는 시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넘겨요? 아니죠. 풀어야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작품에 대해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된다는 거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풍이천에서 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문법이 조금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조금 잡아 나가는데,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밭이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밭이랑 그리고 밭이랑이라고 발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실질 형태소 니은청과 평파열음화, 비음화, 형식 형태소 구개음화 다 처음 보시는 거겠죠. 자, 이게 언제 나오는 걸까요? 중학교 2학년 내신으로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님들께서는 당장 내년에 이 시험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그 친구들이 잘할까요? 자, 물론 노력하면 잘할 수 있죠. 왜? 내신이니까. 이걸 싹 다 외워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수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수능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단순히 이제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올까요? 아니죠. 응용이 나오죠. 응용이 나오는데 학생들 풀 수 있을까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찍 준비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찍 준비를 해 놓으면서 학생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SLS 버전 2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요. 뭘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문제를 다 배부를 해줍니다. 문제를 풀면 선생님들은 정답률과 진행률을 확인을 하고,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 뭐 예를 들어서 문법은 약한데 문학은 강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법을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러면은 실제 수업에서도 문법을 강조를 하겠지만 그 친구들에게 특별히 인강을 보여줍니다. 인강을 숙제로 배부를 해줘요. 그러면 그 친구는 문법에 대한 인강을 보고
문제를 풀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점을 극복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의 실력은 높아지고 최상위에서 극상위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상위에서 극상위까지 확실하게 안내하는 국풍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머님들한테 이제 클로징 멘트로 항상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명언인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늦었다, 진짜로 늦었다 라는 명언이에요. 그 뒤에 뭐가 붙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라. 자, 그런데 어머님들은 진짜 늦었나요? 늦었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급하게 시작할 때 어머님들은 조금 일찍 여유롭게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국풍 2000에는 현재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학년 때부터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서 고3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좋은 입시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딩 국어와 리딩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딩 국어에 대한 안내를 장윤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국풍 2000 링크리딩 아카데미 국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릴 강사 장윤주입니다. 저희 링크리딩 아카데미 독서 수업은 체계적인 단계에 따른 맞춤 독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업 전 레벨 테스트를 통해 교과 도서 지수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어휘, 사실, 추론, 비판의 평가 영역을 통해 현재 독서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업 전 레벨 테스트를 통해 교과 도서 지수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20문항으로 이뤄진 어휘, 사실, 추론, 비판의 평가 영역을 통해 현재 아이의 독서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거치면 아이의 레벨에 따른 1:1 맞춤 독서가 이루어지는데요. 레벨은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구분되고 있고 보통 레벨당 평균 3, 4개월이 소요됩니다. 1, 2레벨은 60분을 기준으로 보통 한두 권의 독서가 가능하고요. 3, 4레벨 이상은 평균적으로 한 권의 독서를 하게 됩니다. 1:1 맞춤 독서를 통해 개인별, 영역별, 장르별 독서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맞춤 독서를 통해 아이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려주고 교과 학습 능력은 물론 자기주도형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서 후에는 독서 진단 평가를 통해 해당 도서의 이해도를 정밀 분석하게 됩니다. 어휘, 사실, 추론, 비판의 영역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아이가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중 피드백하여 맞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2회까지 진단이 가능하며 보통 50%의 이해도 이하일 경우에 평가를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분석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선생님께서 개별로 분석 결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독서 후에는 41종의 활동지를 통한 글쓰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이가 글감에 대한 풍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의 다양한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글쓰기 후에는 전문 첨삭 지도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도 완성된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있고요. 완벽한 글이 될 때까지 계속 피드백하면서 한 명 한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는 리딩 국어 프로그램은 주 1회에서 5회 수업이 가능하고요. 1회 60분 또는 90분 수업으로 1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또 리딩 국어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인 리딩 플러스를 통해 심도 있는 논술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리딩 플러스에서는 논술을 바탕으로 한 스피치 수업,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간의 토론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특별 프로그램으로 맞춤법 수업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5시와 금요일 3시에 이루어지는 이 수업은 단계별 교재와 보충 프린트를 통해서 아이의 국어 기본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저희 링크리딩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수업을 이제는 화상 수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체계적인 단계로 아이들과 가정에서 국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가 가정에서 책을 미리 읽을 수 있도록 저희 학원에서 책을 대여해 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픽업하시거나 우편 발송으로도 책 대여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책을 읽으면 독후감을 작성한 후에
선생님과 화상 수업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화상 수업은 30분 동안 진행되고요. 먼저 선생님과 책에 대한 퀴즈를 통해서 책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줄거리 간단하게 요약하기, 사건 말하기, 인물관계 설명하기, 인물의 성격 분석하기, 이런 책에 대한 내용으로 10분간 토론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깊은 사고를 위해 도와주고 자기 생각을 스피치를 통해 표현해내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첨삭해주신 독후감 피드백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리딩국어 고사성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필수 고사성어를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화상 수업이 30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상 수업은 프로모션가로 주 1회 9만원에서 45,000원으로 주 2회 14만원에서 7만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 네, 1번부터. 읽어주세요. 네, 다음 상황에서 내가 소미에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반에서 소미와 내가 제일 못 뛴 짝이 되었어요. 나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운동이라면 자신 있었는데 소미 때문에 꼴등을 하고 만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소미에게 2번 원망. 눈물이 터질 것 같았고 꼴등을 하고 말아버렸대. 그치? 그럼 원망. 그쵸?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것 화가 같아. 나가지고. 그치? 네, 잘 들으셨죠? 책 읽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진짜 공부를 하는 중3 이후의 학습에 있어서 효과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리딩 영어에 대해서 윤혜란 주인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웰컴! 링크 리딩 화상 아카데미를 소개하는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이 답답해 하실 어머니들을 위해 봄꽃 한 다발을 선사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PPT 파일마다 꽃을 넣었어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영어 강사 그레이스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영어 도서관의 실제 모습입니다. 저에게는 힐링과 에너지의 공간이죠. 제가 틀에 박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왜 독서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사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라겠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바로 충동성과 독서와의 관계입니다. 요즘은 자극의 시대예요. 잔인한 게임, 잔인한 영상,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문명의 필수품 핸드폰. 아이들의 충동성이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요. 상상력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충동성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집중력을 약화시켜요. 우리 아이는 게임이나 웹툰을 얼마나 집중해서 잘하는데요. 하지만 그건 집중력이 아니에요. 단지 자극에 이끌리는 본능일 뿐이죠. 두 번째, 계획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공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힘이에요. 충동성에 사로잡히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죠. 세 번째,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위의 두 가지가 오랜 시간 반복되면 주변 환경에 통제당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급기야 희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다면 이 환경에 처한 우리 아이들의 충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독이지요. 아이들이 충동성의 환경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력의 환경을 형성하는 것, 즉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링크 리딩 화상 아카데미의 목적입니다. 리딩 화상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1일 1원서로 레벨에 따라 일주일에 최대 6권을 대여할 수 있어요. 아이들과 직접 방문하셔서 책을 골라가셔도 되고요. 불편하시면 우편으로도 발송해드려요. 그리고 책으로 맨 처음 저희 온라인 영어 도서관 컨텐츠인 리딩터치에 로그인한 후 그날 읽을 도서에 해당되는 어휘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정독을 시작해요.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한 번 읽고 오디오북 없이 혼자 소리내어 한 번 더 읽습니다. 책 읽기를 마친 후 북퀴즈를 풉니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과 주 1회 20분 일주일 동안 읽은 책에 대해 북토킹을 진행해요. 실제 북토킹하는 영상을 확인해 보실까요? Hi, William. How are you today? I'm fine. How are you? I'm great, thanks. So, can you tell me about the title of your book? The title is A Flying Birthday Cake. Ooh, Flying Birthday Cake. That sounds interesting. Who are the main characters of your book? Main characters are Marvin and Nick and Stuart and Joe. 초등학교 Okay, so there 2학년 are 재원생 four of them. 윌리엄이에요. Can you tell me what happens in the 귀엽죠? beginning of the 그 다음 읽은 책을 주제로 라이딩을 한 후 카톡이나 이메일로 선생님께 전송하면 첨삭 후 재전송해 드립니다. 라이딩의 실제 사례들이에요. 이것은 1, 2레벨 학생들의 샘플이고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타이핑으로 라이딩을 하죠. 선생님이 문장 부호와 시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다음은 고레벨의 학생들이에요. 보시다시피 아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첨삭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제 리딩터치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실행해 드릴게요. 먼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후 로그인하고 책 번호나 책 제목을 입력합니다. 저는 오늘 It's My Birthday라는 책을 읽겠어요. M1047 그리고 어휘 연습을 합니다.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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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휘는 처음에는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 그 어휘가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스펠링 연습을 합니다. 스펠링 연습은 처음에는 소리를 듣고 birthday, 주어진 알파벳으로 조합을 이루는 스펠링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은 타이핑으로 스펠링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birthday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birthday. 네, 그리고 북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1번, 2번. 북퀴즈는 짧은 책은 5문제, 긴 책은 10문제에서 15문제 문제가 출제되어 있어요. 5문제 중에 3문제를 맞았네요. 그러면 오답은 무엇일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것은 북퀴즈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3번과 5번이 오답이었어요. 네, 체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어떻게 될까요? 링크리딩 화상 아카데미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충동성을 자극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과 가까워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서 대여 6권, 음원 제공, 어휘 연습과 북퀴즈 컨텐츠 제공, 그리고 주 1회 20분 원어민 북토킹, 라이딩 첨삭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달 수강료가 5만 원. 게다가 오늘 설명의 특전으로 10% 할인 적용까지 됩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얼마 전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로젤라라는 학생에서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아니오라는 말은 no라는 표현만 있는 줄 알았는데 not, never, no way, negative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오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는 이 학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야말로 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어휘와 표현의 풍성함이 아닐까요? 영어 실력은
롤러코스터의 원리와 굉장히 비슷해요. 실력이 올라갈 때는 천천히 힘겹게 상승하지만 시간 투자를 소홀히 하는 순간 순식간에 미끄럼 타고 쑥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매일매일 독서 시간을 정해서 조금이라도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당부드립니다. 어머니들도 함께 읽으세요. 아이들이 엄마를 존경하게 되고 아이들의 독서 능력과 영어 능력이 10배 이상 상승하게 될 거예요. Cheer up, Mommy. Go ahead right now. 네, 지금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들 잘 들으셨죠?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풍2차는 어머님들의 다양한 요구와 학생들의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는 모든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